네. 질문 2.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미리 앞질러서 이끌어냈던 것이 네. 검찰에게 불법적인 권세와 위세를 공공연히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앞장서서 제공했던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노력과 의지를 가장 악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잔인무도한 방식으로 가로챘던 검찰이 저에게 확실히 제공하고 나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빼앗긴 것만 있느냐? 내가 구해야 될 건 무엇인가? 네, 거꾸로 뒤집어서 고맙게 받아 안으면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나와요. 가장 멋진 그 선물을 빼앗긴 것 이상의 그 선물을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저기죠. 전하의 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악을 손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받아들이고 말도 안 되는 저주를 축복과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재앙은 재앙대로 또 행복과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요 인생 살기 참 편안해지죠. 뭐든지 다 자신만만해지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제어할 수 있고 참 즐겁게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얼마든지 구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경험을 제대로 전수해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니 됐다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저작자니까요. 뭐든지 글로 작성해서 발표할 수 없다면 일단 말로다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고 그리고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책을 만들어도 되고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유튜브를 제대로 살려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말도 못하게 카메라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진실과 정의가 제 편이었고 역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도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뒷구멍 공작을 은밀히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검찰에서는요 전부 뒷구멍 공작이죠. 곧 죽어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 바치는 중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제가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지 지시를 이끌어냈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제 손에 펜이라는 무기가 들려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검찰 비리 피해자들이 그냥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시대죠. 제가 자기 할 말만 하면은 아무도 경청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한 목소리로 모아서 정말 세련되게 그런 전략을 만들어서 구사를 해야만 되죠. 근데 서로 내 거부터 자기 이익에 도취해버리면은 그것부터 강구를 하면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의 권리부터 쟁취해야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멋지게 이겨서 혼자서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정말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를 추구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또 고수투쟁은 필승의 전략이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정말 지극정성으로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필승의 전략이 된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사례를 승리의 그 체험을 만들어서
네, 성공하고야만 그 사례를 만들어서 네, 설명하는 것과 예, 아무런 실적도 네,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성공했다는 그건 필승의 전략에 틀림없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글이 작성된 후에 네, 받는 거와 이런 글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네 말이 맞아 해줄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정말 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서 딱 공개를 해버리면 네 말, 네, 너 정신병자야 그러고 계속해서 우겨댈 수 없는 거죠. 네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거국적인 차원에서. 네, 그것이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웅다웅 싸울 거 없었어요. 그냥 네. 이 글 하나 제대로 쓰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해야만 했던 거예요. 네.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다시 읽죠. 진실과 정의가 제 편이었고 역사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도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뒷구멍 공작을 은밀히 핵책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곧 죽어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 바치는 중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제가 예령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냈던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남편 서대원이 건당 85만원, 총 1370만원의 하류를 받고 혼자 전담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역사 만화 전집 14권을 교학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덤핑 출판사에 팔아치웠던 것이 1989년 1월 9일이었고 남편의 대리인이었던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이 1990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참으로 가관이었던 유전무죄의 실태를 직접 체험해야만 했던 것인데 서울지검 733호 검사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직접 체험했던 것이 고소장을 제출했던 날로부터 7개월 이상 지난 1991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범죄 행각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 범행의 동기와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너무나도 노골적인 조작 수사가 분명히 예고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제가 가볼 수 있는 데는 다 가봤어요. 뭐 법률 뭐 구조공단 무슨 뭐 경찰청 무슨 네 시민단체 언론사 네 다 가봤어요. 예 정당에도 가봤고요. 민주당 네 여당 야당 다 가봤고요. 네 다 가봤어요. 아무튼지간에. 그러나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서울지검 검사장께 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이죠. 네, 그 당시는 그냥 서울지검이에요. 네, 제가 직접 체험한 조작과 왜곡을 조목조목 따지기 위한 진정서부터 제출한 후 그것을 1200통 인쇄해서 정부 각 기관과 네, 저작권하고 관련된 네, 기관이죠. 네, 언론사, 시민단체 그리고 저작권 관련 단체인 문인협회, 만화가협회, 문예학술 저작권협회, 출판협회 회원 명부를 빌려서 네 저기 네, 문예학술 저작권협회에 가니까 그 명부가 다 있더라고요. 네,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야 이거 얼마든지 빌려준대요. 그때는 네 무슨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개인정보 뭐 그런 거 네 아날로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죠.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네 나쁜 것도 있었지 불편한 것도 있지만요. 아유 네
또 네, 그 당시가 저는 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디지털 세계에서 살래 아니면은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살래? 그러면 전 아날로그에서 살 거야.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네. 출판협회의 회원명부를 빌려서 전 회원에게 일제히 발송했던 것이 1991년 7월 30일입니다. 네. 7월 30일 날 1200통의 공개진정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1992년 7월 30일 날은 고소투쟁을 시작합니다. 딱 1년 만이에요. 제 성장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그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회원명부를 얼마든지 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다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별게 다 있었어요, 진짜. 저희 부가 발송했던 1200통의 우편물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야만 했던 이유는 절대왕조 시대가 끝나고 일제식민지 시대도 끝났건만 제각각 알아서 기어야 하는 시대가 여전히 계속되는 중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감히 국가골 검찰이 이때 짓을 했어요 하고 뭐 대자보를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린다는 거 생각도 못했죠. 대자보 만드는 거예요. 제가 시작한 거예요. 고작 해야 피켓이나 피켓판이나 만들었죠. 증거서류 딱 붙여가지고 대자보 만든 거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 부부가 발송했던 유인물을 자택에서 받아서 보신 이혜령 초대 문화부 장관님이 교학사 사장을 소환해서 순리적인 해결을 권유하셨다는 것이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했던 저의 무고죄 항소심 법정에서 양초루 사장이 직접 자백했던 법정 증언이었죠. 네. 양초루 사장이 직접 자백했던 법정 증언이었어요. 예. 장관실로 오라고 호출을 했겠죠. 아무든지 순리적인 해결을 권유하셨다예요. 네. 저희 부부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이혜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떨어졌으니 이혜령 문화부 장관이 중재를 지시했으니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분명히 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당국이 불법적인 위세와 권세를 앞세워서 없었던 일로 조작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출판윤리를 바로잡고 싶었던 이혜령 문화부 장관님의 의지가 워낙 굳건했기 때문에 장관님 역시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바로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저도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1200통 또 문화부 장관님도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바로잡고 싶어서 중재 지시 그렇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저작자 단체의 의지와 염원도 같았기 때문에 출판윤리 제발 좀 똑바로 서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 거죠. 만화가 협회와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가 협회 차원의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네 사건을 통해서 출판 문화를 제대로 똑바로 세워보자는 거였죠.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매일경제신문, 국민일보, 부산일보가 사건의 내막을 취재해서 보도했던 것인데 검찰이 수사 중인 일반 민원 사건은 절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언론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민원 사건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극히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관행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네, 여기까지가 네, 지금 질문 2예요. 네.